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찻쌤이 총대면 총선우 총수담아 총총총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총총총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입에 이제 맞으셨나 봐요. 굉장히 착착 붙네요. 찻쌤이 다행이네요. 총대면 총선우 총수담아 총총총. 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쌤, 제자들 중에서도요. 많은 말씀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쌤, 저는 나중에 재사업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꽤나 많죠? 이제 막 합격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참 이제 회사에 모든 신경이 다 회사로 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입사한 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신 좀 여유가 있는 그쵸. 분들이 대개 이제 직장 생활을 369 매해 3년, 6년, 9년이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비가 찾아오는 369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저희 PD님이 3년이 좀 된 것 같은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이제 이런 경우들에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구체화보다는 그냥 현실을 떠나고 싶은 지금 하는 일이 싫으니까 하는 좀 감정 섞인 그런 의사결정들로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생각이 싹 가시게끔 찻쌤이 총대면 총선 총수담아 총총총을 시청하신다면 고민이 해결되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CEO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오늘 준비한 CEO는 어떤 분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미세먼지도 요즘 많고 날씨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선크림 많이 발라야 될 계절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산업군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서경배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 사실 이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이 바로 이 아모레잖아요. 그리고 아모레는 사옥이 정말 멋집니다. 그 사옥, 멋진 사옥, 신용산에 있는 사옥. 가보셨나요? 저 집이 그 근처여서 맨날 봐요. 오가다가 만났겠는데요. 이 조명이 착 들어오면은 그 토요일 오전에 사람이 좀 적습니다. 거의 예술 작품으로. 토요일 멋있습니다. 오전에 두산 베어스 모자 쓰고 걸어다니는 남자 있으면 그 접니다. 그때 뵐 그때 수도 있겠네요.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혼자 다니겠습니다. 아모레가 사실 건물도 정말 멋지고 위치도 정말 좋고 그리고 그 안에 미술관도 있고 식당들도 꽤나 많아요. 복지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총총총을 통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또 서경배 회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 서경배 회장은 창업주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그 태평양 그룹이 전신인 회사입니다.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님의 차남으로서 지금의 회사를 일구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성환 회장님도 사실 사업을 이어가셨던 건 선친이셨던 어머님의 사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백기름을 판매를 하셨다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신 것을 시작으로 화장품 판매가 돌입이 되어서 현재까지의 회사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태평양화학이 1993년에 태평양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5년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부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설립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일구어지는 데 있어서 서경배 회장의 역할이 무척 중요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한다면 뭐 어머님들의 친구 마몽드, 뭐 라네즈, 헤라, 아이오페, 설화수, 미장센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아도 한 번쯤은 알고 있고 접할 만한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사명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요?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모레가 이제 사랑을 의미하는 좀 여성성에 가깝다면 퍼시픽은 남성성에 가까운 단어들이니까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만나서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되는 단어가 되었다라고 회사 측의 설명을 제 주관이 아니라 회사 측의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또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사명으로 그리고 지주 법인명까지로 확장이 되었고요. 이니스프리 사업부가 분사를 한다거나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어와서 한때는 서경배 회장이 우리나라 주식 부호 1위에 올랐던 해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드 문제라든지 코로나19의 타격 때문에 조금 어려움과 부침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 글로벌하게 화장품이란 이름으로 미의 아름다움으로 사업을 이어왔던 것이 서경배 회장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 라인업만 봐도 서경배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마몽드, 라네즈, 헤라, 아이오페, 설화수, 미장센,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사실 안 가보고 모르고 안 써본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키워드를 통해서 서경배 회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찻쌤이 정가진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팔방미인. 팔방미인이요? 네, 이런 단어를 정했습니다.
팔방미인이다. 사실 저는 다른 것들을 생각했는데 팔방미인이라고 하면은 서경배 회장이 뭐 일단 다재다능하신 분인 건지 아니면 아무래가 채용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뭔가 많이 한 사람들을 뽑는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다재다능이라고 말을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요. 네. 우리의 기준이라면 다재다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관심사가 그만큼 다양하고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 차원의 1차원적인 부분부터 사업까지 연결되는 부분들, 채용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CEO의 팔방미인적인 면모가 함께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뭐 이런 차원에서 이 키워드를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독서광이라는 것을 기사를 검색해보면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나 카테고리 위주로 책들을 되게 읽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내용에 보면은 서경배 회장의 독서광적인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대학 시절에 살면서 1000권을 읽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1000권이요? 뭐 어떻게 1000권이나 읽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 이런 CEO분들의 독서법은 정독을 하는 부분들보단 발췌독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1000권이고 2000권이고 바로바로 읽을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서경배 회장의 경우는 정독으로 1000권을 읽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림책은 포함 안 될까요? 글쎄요. 그림책은 제 책이 아니니까요. 하긴 그림책, 어렵지만. 동화책은. 그러니까요. 뭐 웹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웹툰이 없었으니까. 자주 보셨던 책 중에 뭐 갈매기의 꿈, 뭐 이런 꿈. 그런 책에 보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뭐 거의 뭐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하실 법한 멘트긴 하지만 이게 현재 세상살이를 하고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와닿는 부분들은 분명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의 정독과 함께 메모하는 습관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의 생각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요. CEO가 되시고 그룹의 회장 자리까지 오른 이후부터는 경영의 화두를 이끌어내고 본인이 꿈꿔왔던 부분을 실제 사업화하는 데에 여러 가지 강점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사옥 말씀도 주셨지만 이 아모레퍼시픽의 사옥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보다 보면 이게 외국계 회사들 건물도 이렇진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뭐 미술관인지 박물관인지 모를 만큼요. 결국 서적이나 책 그리고 본인이 탐구하는 다양한 관심사들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해 가지는 힘, 공간력에 대한 서경배 회장의 철학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간 안에서 사람이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한 걸 실제 사업화한다거나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배경과 근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뭐 독서라든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옥에도 구현이 되고 다양한 사업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독서라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거의 필수적인 습관 중에 하나잖아요. 이 독서 외에도 서경배 회장과 팔방미인을 연관짓는 또 다른 키워드들, 예시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름다울 미자, 이 아름다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앞서 말한 독서, 그리고 메모, 뭐 공간에 대한 관심 말고도 이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책장에서 미술화집을 꺼내서 미술품을 보면서 유체 이동하듯이 생각이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영역에서 다른 쪽으로 생각이 전이 된다. 내가 조금 골똘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리프레시 해주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내 문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쪽으로 안내지는 일종의 테라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미술이다라고 일찍이 여러 인터뷰에서 서경배 회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미술품에서 치유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만약에 내가 가업을 잊지 않았다면 미술 평론가가 되었을 거다라고 할 만큼 미술 작품에 대한 조예가 깊고 실제로 이것을 수집하고 콜렉팅하는 데에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뭐 미술과 화장품 다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큰 맥락에서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술품 수집하면은 그 고 이건희 회장의 생각이 나는데 비슷한 맥락일까요?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본인이 선호하는 카테고리가 좀 더 선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이제 대부분 남성분들은 뭐 축구나 뭐 농구를 한다거나 뭐 게임을 좋아하기 마련인데 미술 작품에 일찍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서경배 회장에게 전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공상으로 그냥 세계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투영해내는 그 과정을 즐거워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고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 거북선을 경기 오산시 아모레퍼시픽 뷰티 R&D 센터 1층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예술품을 보면서 미적 감각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고객들의 아름다움을 취급해야 되는 제품을 R&D하거나 생산을 해야 되는 임직원들에게 아름다움 그 자체를 좀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배치했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현대미술의 거장들의 작품을 사내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 직원들의 반응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또 아모레 퍼시픽 본사에 있는 미술관 다녀왔는데 최근에는 조선 병풍을 또 맞아요. 멋지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회사 로비에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모레 이 퍼시픽에 건물 1층은 대한 뭐가 있죠?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조형물들도 있죠. 좋은 것들이 있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넓은 로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자가 있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 아름다움에 대한 서경배 회장에 대한 관심과 아모레 퍼시픽을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그냥 CEO 분의 멘트나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생각했다면 오늘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채용하는 데 있어도 이 아름다움, 미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곳곳에 묻어나게 되는데요. 채용에서도 나온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채용은 어떻게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에 등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정의 내려보고 이것을 실제 업무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지 관련된 문항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상반기 23년도 상반기 아모레 퍼시픽 신입 채용 공고 자소서 2번 문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친절하게 CG가 나왔네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다. 입사한다면 이러한 소명을 본인의 직무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할 건지 기술해라. 와, 아름다움을 어떻게 직무 영역에서 반영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이네요. 신기하네요. 실제로 이런 문항을 보면 좀 회사를 잘 이해 못한 채 적절한 스펙이나 전공자니까 한번 넣어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덜컥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한 방면의 고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곳곳에 회사의 배경과 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학생분들이 적다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 외면의 아름다움, 내가 다 책임져 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떨어지는 대표적인 보편적인 작성법입니다. 한 236명이 그렇게 이제 글을 쓰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글은 회사의 제품이 고객들에게 아름다워지려면 마케터는 마케터답게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 영업은 영업답게 일을 잘해야 되고 R&D, 생산 다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야 한다면 본인이 맡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고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구현될 수 있다. 그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나는 담당자로서 해당 직무에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소화해 나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글을 풀어 나가야만 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사실상 직무 지원 동기를 내 업무의 본분을 책임감 있게 전문성을 몰입감 있게 발휘하겠다라고 작성을 했어야 됐던 문항인 거죠. 따라서 이걸 단순히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넘어가시기보다는 서경배 회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 그 중심에 있는 아름다움을 실제 채용에서도 반영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또 취준생을 위한 팁과 아름다움 서경배 회장에 대해서도 연결해 주셨습니다. 서경배 회장에 대한 팔방미인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키워드 차쌤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성공했으니까 팔방미인이지 아니면 되게 다양한 그냥 분야에서 이것저것 사업을 벌리다가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 주먹 이렇게 주실 때 좀 무서웠어요. 되게 비판적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뷰티 사업이 화랑일 때는 되게 아름다움과 연계된 혹은 아모레 퍼시픽의 이미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잘 이어오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판의 목소리들도 일부 주주들에서 나왔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녹차 사업을 추진했던 서성한 창업주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오설록 사업이라든지 와인과 관련한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탐구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경배 회장은 아버지께서 유지하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잘 가꾸고 보급 전파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사업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오설록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보르도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차 사업을 오설록 브랜드와 함께 키워나가겠다라는 포부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 그리고 관심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싶겠다라는 의지 정도로 풀이가 되는 것이
좀 이 서경배 회장의 최근의 행보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과 차 사업 큰 연관이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오설록이 차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좀 뿌리 깊게 자리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알잘딱갈센. 아, 알잘딱갈센. 네. 요새 이 유행하는 말이었잖아요. 알아서 조금 지났어요. 아, 좀 지났어요? 좀 지났어요. 아, 예. 반성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그렇죠. 센스 있게. 아, 맞습니다. 맞죠? 네, 예. 맞아요.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뭐 묵묵히 하면 된다, 꾸준히 네.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은 뭐 무용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회사원들에겐 이렇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일을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일을 하는 방식적인 측면을 그만큼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알잘딱갈센에 해당되는 회사원들이 오늘날 회사에서 많은 이쁨을 받고 네. 열심히 높은 보수와 함께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경배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지난 2020년에 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자는 행동 원칙을 발표한 건데요. 네. 대개 이제 대기업들은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든지 회사의 사업이 좀 어려워질 때 이러한 행동 원칙들을 발표하곤 합니다. 행동 원칙 ABC 스프릿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객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최초 최고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다.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일한다와 같은 5가지의 키워드를 어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이 키워드들의 공통 분모는 결국 일을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다른 키워드도 많지만 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나랑 성격과 성향이 완전 다른 스타일들도 있기 마련인데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는 식의 업무 추진은 뭐 7, 80년대 업무를 할 때나 통할지 몰라도 네. 오늘날의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되는 업무 환경에서는 꼭 갖추어야 될 회사 임직원들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해야 되는 것 알잘딱갈센의 키워드와 부합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을 수행하는 자세와 일을 대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네. 강점이 뭐냐라고 하면 강점이라고 막상 말할 게 딱히 없거든요. 알잘딱갈센?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내가 소통을 잘한다, 협업을 잘한다도 맞지만 일을 어떤 자세로 대할 줄 아는 것들을 네. 과거에 일은 아니지만 타 활동에서 발휘했던 나의 태도를 이제 일할 때도 접목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풀어나간다면 의외로 면접 때 생각보다 할 얘기거리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일을 미루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는 업무 스타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할 줄 안다고 말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서경배 회장의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해안입니다. 해안, 네. 지혜로운 눈. 네, CEO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 PD님도 좀 해안이 있는 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되게 탄생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총총총에 대한 그렇죠. 해안으로. 그렇죠. 총총총. 포즈들 잘 취해봐야 될 텐데 고민입니다. 네. 어쨌든. 총총총. 네. 어쨌든 이러한 해안은 뭐 어렵게 찾을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그 한 해의 사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마련입니다. 네. 하지만 매년 하던 신년사를 올해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영 주기를 바꾼 건데요. 매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경영 주기를 7월부터로 옮긴 겁니다. 7월부터요? 네, 보다 빠르게 경영을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외부 경쟁사들과 혹은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회사에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리드미컬하게 변화무쌍하게 이끌어갈 건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의 형태가 있겠지만 제품 자체의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최근의 코스메틱 사업들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의 성격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작은 변화 안에서도 해안이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아모레퍼시픽 한동안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 살짝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해안이 있는 서경배 회장과 아모레퍼시픽 그룹 앞으로 사업 측면에서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2022년 신년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서경배 회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선보일 뉴뷰티는 모든 존재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며 그 잠재력에 주목하는 아름다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위닝 투게더라는 경영 방침 아래 강한 브랜드력,
디지털 대전환, 사업 체질 개선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의 핵심을 두고 사업의 변화무쌍함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점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결국 잠재력을 갖고 회사의 사업을 극대화했을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실화되고 성과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풀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안을 통해서 서경배 회장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